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오늘 이제 비욘디에서는 제가 오늘 여기 "두통약의 배신. 아파서 먹었는데 두통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이게 두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두통에 대해서는 이제 할 해야 될 얘기가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이런 거를 이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원래 이제 비욘디에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이게 그 논문이 하나 이제 나왔는데, 그 전북대병원의 오선영 교수님이랑 강진주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큰 수고를 해 주셨고, 저도 이제 같이 좀 일저자로 이제 참여를 한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이 결국에는 그 이제 약물 과용 두통,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들로 인해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그런 환자분들이 결국엔 "약을 끊고 나니깐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가 이제 뭐 매체들 좀 나왔고, 이걸 보고서 이제 말 연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보시면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게 댓글들이랑 아니면은 이제 저희 외래에 오셔 갖고서는 말씀해 주시는 그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프니까 먹는 거다." 이제 보통 "아프니까는 먹는 건데 이거 아프면 참지 말고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먹는 건데, 그래서 약을 먹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빠졌고 약물 과용 두통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이제 딴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번 어 1 시간 동안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머리 아픈 분들은 이제 오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 이제 별 얘기를 다 듣죠. 근데 그 얘기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나는 머리 아파도 그냥 잘 지내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에서도 대부분은 해 주시는 말씀들이 뭐 "야 괜찮다. 안 죽는다. 머리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주변에서도 별로 도움 못 받고, 병원에 가서도 별로 도움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고 해 드려야 될 얘기도 많고 이럴 텐데, 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환자분들께서 외래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들, 그게 1 번이 되겠고, 그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가도 거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답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급성기 두통의 치료 원칙은 어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통증이랑 머리가 아픈 거랑 성가신 동반 증상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은 속이 불편한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밝은 거 시끄러운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동반 증상을 최소화시키는 것,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내가 다시 원래대로 일하고 혹은 공부하고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급성기 치료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예방을 해 줘야 되는데, 약물 과용 두통이랑 만성화로 되는 거를 예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제는 요건을 몇 가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해야죠. 아무 약이나 먹어서 뭐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효과가 잘 나타나고 일관되게, 어떨 때는 효과가 나는데 어떨 때는 효과가 안 난다 이런 거면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효과가 잘 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없으면 제일 좋고, 있다면은 그래도 최소화하면 좋겠고요. 재발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재발인데, 이거는 이제 약을 먹고 한
뭐 24 시간 이내,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24 시간 이내에 재발을 한다 이러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은 약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대부분이 "약이 효과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약이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효과가 없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런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1 번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 번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려면 그 효과라는 게 뭔지를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의학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만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 시간 내로 통증이 50% 이상 좋아진다, 그러면은 일단 '약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엔 이제 단 한 번도 그런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언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제 효과가 있냐면, 보통은 두통이 생기고 나서 내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약을 빨리 먹을 때, 그때 보통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좀 늦거나 좀 많이 먹기 좀 그래서, 아니면 혹은 내가 계속 약을 많이 먹었으니까는 좀 참다 보면은 심해지는데, 그 참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빨리 복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빨리 복용을 했다. 타이밍을 잘 맞춰 먹었고 그래서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2 시간 내에 1 시간 반에서 한 2 시간 정도 내에 효과가 없으면은 한 번 더 먹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번 한 번의 어택은 무조건 빨리 컨트롤 해내는 것이 두통 치료의 어 제일 그 원칙이다. 급성기 치료의 원칙이다라고 하실 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약을 빨리 먹으면 효과가 잘 낫는데 요즘에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하셔야 되는 게 두통 일수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끔 있었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 한 달에 두세 번 이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두통 일수가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두통 자체가 전반적으로 베이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통이 약을 먹어서 타이밍 잘 맞춰서 딱 꺼트렸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제대로 안 꺼지고 한 절반 정도만 겨우 그냥 살 수만 있게 좀 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 두통 일수를 잘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무슨 약이 제일 좋냐?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어떤 약을 이제 의료진 강의 가면은 뭐 그 이제 "어떤 약을 먼저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약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여러분한테 맞는 약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 맞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내에 효과가 딱 나타나고 약 먹고 나서 24 시간 이내에 재발 안 하고, 그래서 다음 날도 멀쩡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 이제 왼쪽에 있는 약들, 조음익, 이미그란, 수마트란, 마이그란, 그다음에 이제 슈그란 뭐 이런 약들이 있고요. 알모그란, 요쪽이 쪼금 빠르게 나타나는 약입니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쪼끔 짧게 가고요. 보통 이제 나라믹이랑 미가드 요쪽 계열의 나그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약이 쪼끔 느리게 나타나는 대신에 좀 오래가는 약입니다. 근데 이게 꼭 약의 특성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가드를 먹고서도 굉장히 빠르게 잘 나타난다. 나라믹, 나그란 먹고서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분이 있고요. 조믹이나 이미그란, 수마트란 이런 거 먹고서도 좀 느리게 나타나서 좀 힘들다, 오래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이랑 나랑 좀 잘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드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다른 거를 하나 처방해 주신다 하더라도 "다른 약들도 좀 경험을 해 보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좀 더 편하게 처방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은 좀 처방하실 때 자기 손에 익은 것들 혹은 이제 경험이 많은 것들을 좀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뭐 "이것저것 다 먹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그거를 막진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다 이것저것 경험해 보시고 타이밍 잘 맞춰서 드셔 보시고 그러고선 제일 빨리 두통을 해결해 주는 그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편두통약 먹어 보면은 트립탄 계열 먹어 보면은 부작용이 심하던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저도 좀 오늘 그 아침 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왔는데 요 약간 요런 데가 좀 뻐근한 좀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슴 뻐근하기도 하고 뒷목이나 이런 데 뻐근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얼굴 저리고 어떤 분들은 졸립고 처지고 어지럽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은 1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트립탄에 전부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고 하나의 뭐 앞에서 보셨던 이 약에 예를 들어서 조믹에 부작용이 있었다. 다른 걸로 변경을 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믹이나 미가드 요렇게 좀 느리게 나타나는 약들을 오래가는 약들은 좀 부작용이 좀 약간 덜한 편입니다, 알모그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시도를 해 보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약 찾을 때까지 시도를 해 보면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간혹 가다가는 환자분들께서 "이거 나 갖고 실험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어 이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나한테 맞는 약 찾을 때까지 좀 이렇게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급성기 약에 내성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성이 아니라 편두통 자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이 굉장히 작게 성냥에다가 불을 탁 붙였을 때 고때는 그냥 그러니까 불 입으로 불기만 해도 꺼지죠. 근데 그게 쪼끔 더 커져서 뭐 케이크에다 다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 번에 그냥 훅 불어서 끄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능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케이크에다가 뭐 이렇게 막 한 몇백 개씩 막 붙여 놓고서는 끄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잘 안 꺼지죠. 그럴 때는 좀 더 강한 방법으로 꺼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로 막 불이 좀 크게 난다 그러면은 소화기를 써야 될 것이고 더 크게 난다 그러면은 대책이 없겠죠. 119를 불러야 되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편두통 자체가 전반적으로 내가 두통 일수도 좀 늘었고 두통 일수가 좀 많아졌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편두통 자체가 시작이 베이스가 여기가 됩니다. 아주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편두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만큼 요 바닥에서 시작했던 그때만큼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져도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다 안 떨어진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안 듣는 것 같고 내성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요럴 때에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죠. "하루 최대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첫 번째는 약의 복용 타이밍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타이밍이 늦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늦게 되면은 머리가 상당히 아파져서 먹기 때문에 그때는 잘 꺼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타이밍 먹는 타이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밍도 잘 맞추고 약도 옛날엔 잘 들었었고 이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타이밍 잘 맞춰 먹는데 효과가 없다. 2 시간 내에 효과가 나서 한 번 더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트립탄 종류 5개 다 해 봤고 그다음에 레이보우 시도해 봤는데도 모두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인제 답답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 뭔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방 치료는 필요하냐? 이 예방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필요하냐면 급성기약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일상에 장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두통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엎드려서 한 2 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일상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4일 이상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 다른 날들도 편두통에 준한 머리가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방 치료를 하시는 것을 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방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이드긴 한데 한 달에 6일 이상이 편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 경우엔 4일 이상이면은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데에서는 이제 아주 이제 두통 일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틀 3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꽤 일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예방 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편두통 일수가 3 일, 4일 이 정도 되면은 그 앞뒤 날들도 내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 이 머리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받으면서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방치료를 꼭 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치만은 이거는 뭐 이제 두통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두통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떨 때 예방 치료를 해야 되냐면 불편하면 하면 됩니다. 불편의 기준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는 매일 아파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루에 한 달에 하루만 아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일반적인 기준을 앞에서 드렸던 대로 한 달에 4일 정도쯤 편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예방 치료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방 치료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은 "평생 이걸 해야 되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아니면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조절되면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 치료를 시작했던 기준의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편두통이 한 달에 4일 이상 발생하는 고거 이하가 되는 거죠. 4일 이하로 한 달이 충분히 유지되는 게 책에서는 뭐 한 6 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6 개월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좀 어렵고요. 한 3-4 개월 정도는 쭉 유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단을 해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단을 할 때도 예방약을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약을 굉장히 천천히 올리거든요. 아주 빨리 올려도 한 1-2주 간격으로 올리고 좀 천천히 올리는 뭐 저는 좀 천천히 올리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한 한 달, 2달 간격으로 서서히 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약을 끊을 때도 서서히 줄여서 끊는 것이 다시 두통이 나빠지는 그런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줄여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통제를 매일 먹으나 예방약을 매일 먹으나 약을 매일 먹는 건 똑같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데 이게 예방 치료를 좀 해 보시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두통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좀 힘들어 갖고 약속을 안 잡는다든지 약속이 있었던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을 취소한다든지 두통 때문에 그런 날들이 굉장히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화목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약을 매일 먹는 게 귀찮긴 하지만 삶의 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방약의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건 뭐 나는 약을 먹기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뇌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들 빛이 소리가 예민한 거 빛이 예민한 거 막 움직이면 머리가 흔들흔들하는 거 밸런스 깨져서 휘청휘청하고 좀 엘리베이터 탈 때 쾅 떨어지는 그런 느낌 나고 이러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예방약에도 아주 적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근데 부작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제일 많이 흔히들 쓸 수 있는 약들 여러 가지 중에서 토피라메이트 성분인 경우 토파맥스가 알려져 있는 약이죠. 체중 감소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꼭 부작용은 아니잖아요. 내가 싫은 부작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더 빠질 수가 있고 체중이 좀 나가는 분들은
체중이 줄면서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에트라빌이나 에나폰 이런 약인데 이 약은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먹게 되면은 좀 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면이 쪼끔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걸로 불면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프로프라놀롤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인데놀 이런 약들은 좀 약간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예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해줄 수 있고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 것을 쪼끔 덜 예민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서 부작용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잘 이용하면 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도 들었다. 항-CGRP 항체 주사인데요. 엠겔러티 아조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요 최근이 아니죠. 이제 몇 년 됐는데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 조건이 굉장히 사악하긴 하지만 급여로 할 수도 있고 급여를 받으면서 약값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감당 가능한 정도의 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 이제 시판이 되지는 않았는데 룬드백에서 이 바이앱티라는 약도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보톡스도 있죠. 보톡스는 주로 편두통이 생기는 요런 부위들 이마 막 쏟아질 것 같죠. 옆에 막 아프고 뒤통수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요 부위에다가 타겟으로 해서 보툴린 톡신 A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31 군데 플러스 추가로 더 아픈 데들 네 좀 놓게 되고 이거는 이제 3 개월마다 하게 됩니다. 이런 보툴린 독소도 편두통 치료에 굉장히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먹는 엠겔러티, 먹는 아조비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게판트거든요. CGRP라고 하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메인 메커니즘에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것을 차단하는 그것이 작용하는 작용물 그 이제 받아주는데 거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아 이 아토지판트라는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아퀴타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험을 아직 못 받았고 그래서 약값이 또 꽤 비쌉니다. 약국마다 이게 비급여라서 약국마다 약값이 쪼끔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외래에서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외래 이제 다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외래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예약 타고 오셔도 뭐 1 시간, 2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인데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좀 설명을 하고 다음에 오시면 또 다른 거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서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인제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나한텐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뭘로 치료할 거냐?"라고 우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다 해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적은 용량의 약을만 써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약을 최대 용량까지 다 써 봐도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다 해 봐야 됩니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약을 드시면서 최대 용량까지 부작용이 최대 생기는 최대 용량 바로 직전까지 약을 쓰다가 그다음에 다른 약도 추가해 보고, 추가해 보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변외인데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뒷목이 아파지면서 머리가 아파진다. 그래서 '나는 이게 뒷목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디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목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다 해 봤자 1% 내외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목이 좋다고 해서 속이 안 좋은 두통, 밝고 시끄러운 게 거슬리는 두통, 머리가 움직이면은 머리가 아픈 두통, 더 힘들어지는 두통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있는 분들의 4명 중에 3 명에서는 편두통 전이라든지 편두통이 막 오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편두통이 끝나고 나서 뒷목이나 승모근에 불편감이 상당히 생깁니다. 이거는 이게 편두통이 전반적으로 인제 욱신욱신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좀 묵직한 느낌이라든지 뻐근하고 뻣뻣하고 좀 저릿저릿하고 이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두통의 요소는 갖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머리가 불편할 때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어둡고 조용한 게 편한지, 가만히 있는 게 좀 나은지 요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목이 아프다고 무조건 디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은 아니다. 똑같은 건데요. "비염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답도. 비염으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심해지면은 그 축농증 때문에도 머리가 급성으로 아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치만은 비염으로 인해서 속이 불편한 두통, 밝고 시끄러운 게 거슬리는 두통, 어둡고 조용한 게 편한 두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비동 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동 관련 두통이라고 진단된 환자의 85% 에서 편두통이 있었고요. 비염 수술을 하고 나서도 끝까지 해결 안 되고 남아 있는 증상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두통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비염이 있다고 해서 '비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편두통이 있는지를, 편두통이 숨어 있지 않은지를 꼭 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비염도 같이 치료를 하면은 편두통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도 같이 치료를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편두통이 일어나는 센터 중에 하나인 그 핵심이 있는데, 고기랑 앞쪽 3차 신경 부분, 그다음에 경부까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편두통이 일어나는 센터가 문제가 딱 이제 어택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 앞뒤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만성화가 되게 되면 요런 데가 항상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요 머리 그림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급성기 치료는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효과가 약 먹고 나서 2 시간 이내에 나야 되고 좀 깔끔하게 드는 약이면 좋고, 근데 한 번에 안 찾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다 시도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시도를 해 봐야 되고, 두통이 생기면은 그 나에게 맞는 약을 최대한 빨리 복용을 해서 2 시간 이내에 그 한 번의 어택은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2 시간 이내에 효과가 충분히 안 난다, 50% 이상 감소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드셔서 한 번 한 번의 어택은 빨리빨리 끊어내는 것. 이게 급성기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 번 한 번이 많으면 한 달에 한 10일 이내로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횟수가 좀 더 많아진다. 물론 10 일을 딱 끊는 건 아닌데 옛날엔 나는 한두 번이었는데 이게 점점 는다. 한 다섯 여섯 번, 한 달에 7, 8번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10 번을 10 일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치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4일 이상, 이 정도만 되면은 예방 치료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요. 2-3 일만 되더라도 한 번 한 번이 너무 지옥같이 힘들다, 그러면은 생활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방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예방 치료는 먹는 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신경 차단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려면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좀 빡세게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예방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걸 '내가 두통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앨 수가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60세 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덜 예민해지면서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져가긴 하는데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가져가느냐 컨트롤을 못 하면서 가져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 충분히 조절되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단을 할 때에는 한 방에 그냥 빡 끊어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두통은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편두통이 있다 그래서 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편두통이 오면은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0-40대 여성분들이 제일 편두통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자녀들이 눈치를 봅니다. 이제 '엄마가 머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은 이제 눈치 보고 좀 조용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배우자도 영향을 받고요. 남편도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서로서로. 그다음에 내가 머리가 아프고 있으면은
내가 직장에서 제대로 된 펑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업무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보다 퍼포먼스가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그 받는 인정도 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편두통 자체를 관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내 가족의 화목이 찾아올 거고 내 이 회사에서의 이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관리 잘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에 슬라이드 요렇게 했습니다.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 질문 올라온 것들 그리고 제가 답변해 드리면은 고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좀 더 답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욘디 홈페이지에서 나온 건데요. MRA 결과가 나왔는데 플레어 및 T2 강조 영상에서 뇌백질의 점상의 고신호 강도 병변이 다수 보이고 비특이적인 소견으로는 작은 혈관 노화 현상이 추정됨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통이랑은 사실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예, 왜 MRI를 찍으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동맥 협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피 검사 결과들도 있으신 거 봐서는 아마 검진에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머리 아프심이 있다면 저거는 사실 '머리 아픈 거랑은 사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 플레어랑 T2 강조 현장에서 뇌백질의 고신호 강도가 있다. 이거는 고전적으로는 옛날부터는 '저게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편두통 있는 사람들에서도 MRI를 찍어 보면은 저런 고신호 강도들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편두통 있는 사람들은 그런 뇌경색이 지나갈 만한 다른 요인들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30-40대 여성 담배 안 피고 혈압 없고 저런 콜레스테롤 다 정상이고 당뇨 없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게 꼭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다.'라고 1대1로 매칭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저런 고신호강도 병변이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 2mm 정도 쪼끔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5.4 면은 당뇨는 아니신 거고 콜레스테롤은 LDL이 제일 중요하겠는데 99. 근데 LDL이 낮다 하더라도 경동맥 플락이 2mm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어 그 곧 동맥경화를 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아토로정이 아마 아토바스타틴 같은데요. 아토바스타틴 드시는 것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예. 사계절 33 님께서 주셨고 한 달 반 전쯤 왼쪽 뒤통수가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증상이 일 주일 정도 되고 귓속이 묵직하고 욱신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추운 날 운동하니 살짝 오고 지금은 귀 통증이 주 증상이다. 귀는 이상 없다 그러고 신경과에 가도 별 얘기가 없다. 어 이제 종양이나 이런 걸 좀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왼쪽 뒤통수에 쩌릿한 증상이 있다. 여기 귀 속도 묵직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요 귀 뒤쪽으로 가는 신경이 어떤 자극을 받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는다는 거는 여기 쪽으로 가는 신경은 어 이게 후두신경인데요. 후두신경이 두 가지인데 큰 후두신경이랑 작은 후두신경이 있습니다. 작은 후두신경이 가는 그런 통로고 한번 이쪽을 좀 눌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눌러 보시면은 거기 딱 그런 찌릿한 통증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경이 이제 좀 뭉치고 좀 자극되고 이래서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그런 신경이 압박되는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런 이런 신경 차단술이나 다른 그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받으시면은 좀 묵직함이 좀 풀리고 찌릿하는 것도 좀 없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인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CT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치만은 가장 먼저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CT고
어 MRI 뭐 찍을 때 굳이 저걸 요즘에는 나눠서 하나만 찍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뭔가 의심되거나 하면은 병원에서도 그렇고 놓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대한 병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서 이제 우리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다 찍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찍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이제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셔 갖고 상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엔젤 님께서 해 주셨고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57세 여성인데 30-40대 두통으로 약을 많이 드셨다. 특히 주중에 심하고 주말에는 괜찮았고 10몇 년이 지났는데 두통은 이제는 없다. 왜 그리 두통이 있었을까요? 다행이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이 되시는데 30-40대 여성 고때가 편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때 그리고 어 뭐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주중에 많고 주말에 좀 괜찮다 그러면은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좀 스트레스 많고 일 많고 할 때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을 규칙적으로 하다가 주말이 되면서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두통이 확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주중에 심하고 주말에 괜찮다 그래서 뭘 특정 병을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0-40대 두통이 많은 여성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좀 드시면서 두통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아마도 편두통이 상당히 있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감기약에 타이레놀이 하루 3 번씩 들어가 있는데 이틀 정도 먹으면 열은 떨어지는데 타이레놀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감기약 지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긴 하겠지만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은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몸이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몸이 덜 힘들어서 그냥 어차피 감기면은 며칠 있으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힘들면서 그 며칠을 지나는 것보다는 좀 덜 힘들면서 지나는 것이 저는 좀 더 좋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먹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보면은 30대 초반 러블리 수지 님 "저는 30대 초반인데 한쪽 머리가 쿡쿡 쑤시는 두통이 자주 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지는데 편두통일까요?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0 러블리 수지 님 이제 성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자분이신 것 같 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한쪽 머리가 쿡쿡 쑤신다는 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쿡쿡 쑤시는 게 이제 좀 날카로운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욱신욱신하는 느낌일까요? 이게 어 물론 편두통이 이제 쿡쿡 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날카롭게 온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욱신욱신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쿡쿡도 반복적으로 한 번 딱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오고 또 있다 오고 또 있다 오고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박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오고 다른 동방 증상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두통을 볼 때 머리가 어디가 어떤 식으로 아픈지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기는 하지만 좀 그 이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다른 증상들이 어떤지, 내가 능률이 떨어지는지, 능력치가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어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좀 불편한지, 그래서 메스껍거나 아니면은 더부룩해지거나 좀 체한 느낌이 들거나 하는 게 없는지, 그다음에 밝은 거 시끄러운 것보다는 어둡고 조용한 곳이 좀 편한지 요런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불편한데 밝은 거 시끄러운 거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나는 속이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어둡고 조용한 데가 편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좀 낫고 이렇다. 그러면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두통이든 어떤 두통이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두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은 어렵고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스트레스, 두 번째가 잠입니다. 수면. 그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편두통이 더 심해지고 편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더 조절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되고 수면도 안 좋아지고 우울감도 더 생기고. 그래서 고런 거를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한번 끊어 갖고 이제 선순환으로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죠. 자주 온다 그러셨으니까 아마도 이제 두통 일수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냥 아플 때 한 번 한 번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플 때 한 번 한 번 약을 드시면서 버텨내시는 것보다는 어 예방 치료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 이제 뭐 여러 명을 겪긴 했는데 최근에 겪은 한 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게 어택이 오는 거는 이제 요즘엔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한 달 내내 그냥 맑지가 않고 무겁고 이런 거였고 옛날에 이제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1-2점 정도로 깔려 있는 두통이 계속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엠겔러티 아조비 요거 맞고서는 깨끗한 날이 확 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옛날같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아프더라도 그런 걸 써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보험의 기준에는 안 맞겠지만 써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해 보시는 것을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방 치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medication overuse headache이라는 말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medication underuse headache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덜 써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플 때 제때제때 치료를 안 하고 그다음에 두통 일수가 꽤 많은데 예방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아니면 혹은 적게 해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약하게 하니까는 충분하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두통이 점점 더 많아지고 편두통이 점점 악화되는 그거를 갖다 꺾지 못하는 그런 것을 medication underuse headache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겼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이제 '쪼끔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예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은 달빛님 "저는 20년 전 뇌수막종 수술을 하여 두통이 생기면 두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중반이고요. 새벽에 머리가 아파요. 요즘 자주 깨는 경우가 생겨요." 뇌수막종 수술을 하셨다면은 뇌수막종 수술이 잘 됐고 부분이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금 아프실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뇌수막종은 제가 전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러니까 20세 때부터 두통이 있으셨던 거고 그다음에 20세 20대 때부터 그다음에 지금 40대 중반이고 편두통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다른 그러니까 뇌수막종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깨실 때에는 편두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치만은 새벽에 머리가 아플 때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을 많이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많이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그 카페인 금단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카페인빨이 제일 떨어질 때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에는 그런 카페인 금단 두통의 기준에는 하루에 카페인 용량이 200 밀리그램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한 잔을 먹어서 뭐 그러니까 한 30 몇 밀리, 40 몇 밀리, 70 몇 밀리 정도만 하더라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끊겼을 때. 그래서 카페인을 주기적으로 드시고 계시진 않는지 적은 용량이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카페인빨이 제일 떨어질 때가 언제겠어요? 보통은 대부분의 아침에 드시기 때문에 새벽에 카페인빨이 제일 떨어질 때 다음 카페인이 공급되기 전에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머리가 아플 때는 카페인 1 번. 그래서 카페인 금단 두통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 수면 무호흡입니다. 수면 이 코골이가 심해지면서 무호흡이 생기면서 머리가 아파서 새벽에 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카페인을 먼저 드신다면 카페인을 끊어 보시고 카페인 끊으실 때 좀 힘드실 거예요. 한 1-2주 정도는 힘드실 텐데 고거를 딱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은 디카페인 안 됩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빼고 그냥 아예 카페인을 싹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한 2주 정도 끊어 보시면은 그다음에 새벽에 어떠신지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발리가고파 님께서 "한쪽 얼굴이 가끔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병원에 가 봐야 할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거는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는 여기 요쪽인데, 이게 한쪽이 그런 경우는 그 3차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얼굴에 이상한 감각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는 이런 그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조심히 말씀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 이제 다 검사해 보고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런 얼굴에 이상한 통증 혹은 감각 이상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면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 보시는 것은 요즘 뭐 사실 우리나라는 병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 보시는 거는 전혀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왕가방 님께서 "뜨개질하는 것도 치매가 좋은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치매 전문하시는 선생님께서 나오시면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버올드 님은 "두통이 왔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나아지긴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피로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한두 시간 정도면 나아진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편두통 진단 기준 에 보면은 3-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고, 그 이상 가는 거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면은 쪼끔 살만은 해지는데, 이후에도 일상에서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머리 아픈 것 때문에 내 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치료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가끔 있으시고 저 정도시다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약 한번 제대로 된 거 찾아서 약을 빨리 먹어 갖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일상생활로 이게 복귀가 가능하다,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가 두통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인 경우, 이게 편두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피로하고 두통은 좋아지는데 피로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 이게 후구 증상이라 그래서 편두통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확 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편두통이 한번 세게 오면은 그다음에는 하루 종일 그냥 확 계속 잠만 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막 옆에서 애가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시끄럽게 놀고 막 아주 하이 피치의 소리를 내고 이래도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완전히 죽은 듯이 자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편두통이 끝나고 나서 머리가 한번 확 타고 나서 그다음에 확 꺼졌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후구 증상 중에 하나가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반 증상들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좀 횟수가 적다 그러시면은 급성기 치료만 잘 딱딱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젤 님께서 또 다른 질문해 주셨는데, 허벅지 쪽이 가끔 쿡쿡 쑤시듯이 아파서 신경외과 가니 근이완제 이런 약 주셨고, 허벅지 쪽이 그러다가 가끔 옆구리 쪽도 그럴 수 있는데 얘기하는 신경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경통은 사실 돌아다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경통은 각각의 신경들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다닌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도 다 그런 신경의 어떤 문제들이 살짝은 있는데, 고게 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 글쎄요. "신경통이 돌아다닌다." 이거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해서 어 그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신경통은. 네, 이제 질문은 다 받은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통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내 삶을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힘들게 하고 장애를 갖게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만은 이제 편두통을 잘 치료하고 두통 잘 치료하고 내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으셔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지시고 일상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